Jet planes in the night sky with you. Getting high in the sunrise with you. Getting through all the bad times with you. I wasn't missing a thing, no I do.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인사드리는 영상은 꽤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작 영상을 좀 장기적으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드리는 거나 이렇게 뭐 리뷰하는 영상은 좀 많이 좀 소홀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최근에 또 모형을 계속 만드니까 들어오는 게 있고 또 나가는 게 있듯이 또 이제 또 들어온 킷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가볍게 살펴볼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네요. 일단 리뷰 영상을 몇 개 찍을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게파드 전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중고장터에 좀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냅다 기게 됐습니다. 이거 저번부터 이렇게 구입하고 싶었는데 요즘 타미야가 한 번씩 이렇게 또 그 구판 키트들 또 재생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또 재생산으로도 나왔고 뭐 레오파드도 마찬가지고 나왔다가 제가 좀 미루다가 보니까 또 절판돼 가지고 못 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장터에서 이렇게 또 타미야라든지 오래된 키트들 또 이렇게 소장하시다가 푸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그런 경우를 잘 이용하면은 저처럼 고전프라 이렇게 좀 즐기시는 분들은 좀 유용하게 키트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파드 전차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번 얘라는 놈이 언제 나왔고 그죠? 뭐 기본적인 정보가 어떤지 한번 살짝 보고 내용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타미야 그 마를 키트 컴플리트 웍스 오브 타미야라고 되어 있는데 타미야에서 나왔던 키트들 1946년부터 2000년까지 나와 있던 키트들 정리해 놓은 책자거든요. 근데 요것도 보니까 시리즈도 꽤 많아요. 요건 지금 밀리터리 섹션이고 뭐 에어로도 있고 뭐 RC도 있고 다양한데 저는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밀리터리 책자 하나 구입해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쭉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죠, 그죠?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독일이 이제 통일 전에 출시됐던 그 차량이다 보니까 웨스트 저머니라고 서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플락판츠 게파드 품번은 35099번 35 스케일을 말하는 거죠. 앞에 거는 35 스케일 MM에 99번째 나왔던 킷인가 봅니다. 1977년 5월에 발매가 됐다고 하고 발매가는 당시 1200원, 뭐 전장은 22.6cm 이렇게 나와 있죠. 게파드는 후면보다 정면이 더 예쁜데 이건 또 후면으로 나와 있네요. 그 당시 70년대 이제 제품 나올 때 이렇게 쓰기 위해서 찍은 촬영 그 모습이니까 그 당시에 어떤 모델러들이나 수준이나 타미야가 그 제시하는 그 수준의 어떤 웨더링이 좀 가미가 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타미야에서도 이렇게 이제 완성 장례를 이렇게 사진 찍고 공개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가이드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도색을 잘 해버린다거나 웨더링이나 혹은 뭐 디테일업이 가미돼 버리면 뭐 이렇게 소비자를 좀 이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또 관심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나 저렇게 도색하기 할 자신이 없다. 이런 정밀 모형은 이렇게 멀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절충한 어떤 도색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7년 5월에 1200엔이죠, 그죠? 그러면은 보는데 가격은 박스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1500엔이고 그러니까 1200엔에 나와서 이거는 1500엔이니까 초판은 아니지만은 거의 그 가격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 당시에 나온 부분이죠, 그죠?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 정도에 생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 아트 모습이 나오는데, 야, 겟파드 정말 멋있네요. 제가 정말 물론 탱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닌데, 디자인 쪽으로 제가 좋아하는 전차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겟파드입니다. 그래서 80년대 물론 추억도 있고요. 예전에 만들어 본 키트이고 요즘 디테일 좋은 키트 대비 좀 어떻게 보면 구닥다리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항상 이게 애착이 많이 가고, 또 지금 봐도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재미나 즐거움을 어떻게 여러 가지로 또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네요. MM 시리즈, 밀리터리 미니어처 시리즈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소독 마커도 너무 멋있죠. 십자군 방패 같기도 하고. 타미야는 MM 시리즈나 싱글 모터라이즈는 화이트 박스로 배경이 없습니다, 따로. 근데 이게 더 또 깔끔하고 타미야스러운 맛이 있죠, 그죠? 측면에는 이제 이렇게 공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도색을 했을 경우에는 참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근데 요건 그 카모플라지 위장 무늬 같은 게 이렇게 적용된 것도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이제 단색으로 많이 있으니까 나와 있고, 나토 그린 느낌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이 기관포가 상하로 가동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미지가 또 이렇게 더해져 있네요. 그리고 레이더 부분도 하나 더 그려놓은 거 보니까 움직인다, 가동식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부도 일부 재현되어 있다, 레이더 시설. 자매품 광고 반갑네요, 그죠? 아카데미에서 우리 많이 봤죠, 그죠? 마르더 장갑차는 제가 얼마 전에 만들어 봤어요. 이건 적극 추천입니다. 구할 수 있으면은. 기관실 부분 재현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그렇게 옛날 키트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고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M60 전차도 만들어 보고, 치프테는 뭐 타미야제도 만들어 보고, 아카데미제도 뭐 유명하죠, 그죠? 61식 전차 이런 거는 제가 일본 전차는 제가 만들어 본 경험이 없네요. 이건 아무래도 자국 전차니까 키트로 발매를 해주나 봅니다. 박스 어떤 그 레이아웃은 이런 식이고, 이게 모터라이즈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터라이즈는 타미야에서 박스 배경이 있는 걸로 나왔고, 가격도 많이 비싸지고 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게 3채널로 아카데미에서 나왔으니까 3채널이면은 모터가 채널 하나당 한 개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개가 필요한 거죠. 3개는 이쪽에 좌측 하나, 우측 하나, 주행, 전후 좌우가 되고, 포탑이 회전하니까 포터 하나,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접근성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이제 요즘 나오는 신형 리모컨 타미야 4채널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게 한 2만원대, 키트가 2만원 초반, 그리고 2만원대 구입해가지고 저도 이제 모터라이저를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4채널이니까 이 기관포 상하 가동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뭐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전후 좌우 모터라이즈 한번 시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일본판이든 아카데미판 구하기 힘드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모터 구동해보고 굴렸던 그런 추억을 한번 더 음미해보고 싶으실 때는 요즘 나오는 기어박스 구할 수 있는 거, 이거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10,000원 조금 넘나? 그래서 요거 이제 적용하면은 전후 좌우는 할 수 있으니까 리모컨하고 대응해 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제 적용해 볼 것이고, 요 기어박스는 정말 좋아요. 조금 과장하면은 그 메탈 기어박스보다 더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드럽냐면은, 이 수직 기어인데도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스 없이 손으로 돌려도 그 원심력으로 계속 돌아가요, 얘가. 그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절묘하게 아울렛의 사이즈하고 이런 금속 샤프트의 유격을 조절해 가지고 그 그리스 없이도 구동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기어박스다. 제가 즐겨 이용하고 있는 박스인데, 한 가지 주의점은 모터가 2개고 그 다음에 궤도 이렇게 우측 좌측 쓰잖아요. 근데 이 샤프트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드라이브 스프로켓에 물리는 메인 샤프트잖아요, 그죠? 드라이브 샤프트,
이게 지금 하나 통짜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딱 끊어져서 각각으로 나눠져야지 동력이 각각으로 분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샤프트가 통짜로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요 드라이버 샤프트는 떨어져 있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요건 떨어져 있고, 여기 하나 뒷칸에 있는 요 드라이브, 거기 중간 구동축, 요게 육각 너트 들어가는 부분, 요게 이제 하나로만 돼 있어 가지고 조립하실 때 그걸 딱 정확하게 2등분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으로 구동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몰라 가지고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축, 그게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는 여기 보면 모터 기준으로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에 이제 드라이버 샤프트는 각각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요 녀석, 요 금속 부분을 한번 커팅해 주시면은 이제 전후좌우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거 이제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구동에서의 전후좌우는 되고, 요게 이제 유니버셜 기어박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수평으로 나와 있는 구동축을 수직으로 전환을 한번 해줬죠. 그래서 이제 차대에다가 딱 부착을 했을 때는 이 수직축을 포탑과 잘 연결시키면은 포탑 회전을 즐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포탑 부분에 특별한 뭐 어떤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면은 무한 회전을 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근데 사실 이 방식은 너무 상당히 옛날의 어떤 단순화된 방식이고, 제대로 이렇게 포탑 회전을 즐기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포탑에 여러 가지 펑션 기능을 넣으려고 그러면은 포탑 링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포탑 기어, 그러니까 톱니바퀴 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톱니바퀴 링에 그 피니언 기어, 그 모터를 연결해 가지고, 혹은 기어박스에 파이널 기어를 연결해서 돌리는 게 맞는 방식이거든요. 회전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 옛날의 고전 방식이니까 그대로 한번 살려서 제가 만들어 보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모터 3개에 4채널 리모컨, 그리고 그 우리 옛날의 추억에 게파드가 딱 준비됐으니까 요거 작업하면은 이제 그 추억을 한번 느껴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보기 전에 이제 요건 잠깐 남겨두고, 우리가 이 키트를 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 게파드 키트를 수월하게 구할 수 있으면은, 혹은 뭐 대안으로 세미나째를 구할 수 있으면은 얘를 만들면 되죠, 그죠? 뭐 금액이 좀 나가더라도. 근데 이 키트는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밀리터리 고전 탱크를 좀 나름대로 열심히 모아봤는데 이 게파드가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키트는 제가 이제 두고두고 소장을 하고, 이제 그 손맛을 느끼고, 또 옛날에 그 가지고 놀았던 그런 경험들을 한 번 더 재음미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안으로 타미야 키트를 활용하는 거죠. 이 키트를 구하기 힘들었어요, 이제 산 겁니다. 이건 기회 되면 하면은 리뷰 한번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이거 구해두고 지금 저도 다시 한번 개봉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전은 제가 지금 뭐 좀 이렇게 포장해 놨잖아요, 그죠? 여기. 근데 한번 손 탈 때마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에서 사람이 손을 탈 때마다 뭔가 손상이 일어나는 거죠. 뭐 상자에서 뭐 땀이 묻을 수도 있고, 온도 차이 때문에 황변이 올 수도 있고, 이게 또 안에 내부에 러너에 있는 파츠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저는 처음에 딱 보고 사진 찍어두고 내용물은 이렇게 다시 읽지 않습니다. 보존을 위해서죠. 게파드 한번 저기 리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구독자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야 이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고전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 좀 그게 전통 있게 하셨던 분들은 좀 옛날 구하기 힘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나 저도 좀 일부 포함되고, 이런 귀한 키트를 자랑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나 만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 이런 어떤 자랑이나 과시욕이나 뭐 그런 등등 것들은
고전 수집 취미의 초창기에 초기에 좀 막 그 재미 붙고 그죠? 한 100개 정도 모을 때까지 그때 이제 막 재미 붙고 이럴 때 이렇게 레어한 키트도 제가 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저 이런 사람입니다. 뭐 그죠? 뭐 농담반 진담반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인터넷에 뭐 동호회에다가 글도 올리고 뭐 영상으로도 소개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좀 더 그런 단계가 지나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교양 킷을 이렇게 공개해서 얻는 만족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부분은 크게 뭐 두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공유의 의미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쉽게 접하기 힘든 것들을 이런 취미를 가진 분들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눔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식 나눔 비슷한 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나눔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제 유튜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은 이제 수익을 나눠주는데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오르면은 그 수익을 일정 부분 자기의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거 좀 한 1년 좀 늦게 해보고 있는데 구독자 지금 1000명 조건이 상당히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독자 1000명 조건도 달성하기 만약에 힘들고 조회수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같이 공유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또 즐거움도 많이 이렇게 또 커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보시는 분들 뭐 꼭 제 채널로 한정하는 건 아니고 여기 또 고전프라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키트 조립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재밌는 분들도 많은데 1000명 안 되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그래서 좀 화끈하고 통 크게 쿨하게 좀 추천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을 좀 많이 좀 쏴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 새해에는 그래야 이제 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상도 받고 또 격려의 의미도 담고 있으니까 힘이 나서 더 이제 꼭꼭 숨겨둔 그런 것들도 막 나오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더 재미있게 영상도 만들게 되는 그 원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파드는 제가 80년대 중후반? 86년 7년에 이게 카탈로그가 86년 7년이잖아요. 86년 7년도에 구입을 했던 그 추억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7,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여기 소개했던 얘도 7,000원이에요. 지금 7,000원 그 초판이죠. 여기 지금 소개 책자에는 안 보이네요. 지금 카탈로그가 연초에 제작이 되니까 여기 지금 신제품의 의미로. 근데 탱크 아머 섹션에서는 지금 대표격으로 지금 실어놨죠.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게파드는 제 추억에서 뭐 정리하자면은 이제 뭐 탑3급 정도 되는 고전 키트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한 8만 원 이상, 8만 한 5천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요거 지금 돈 많이 들죠. 그러니까 제가 막 영상에 올렸을 때 그런 그 스테릭 모형 마러를 이렇게 모터 같은 거 막 넣고 하면은 이 부대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몇 개 만들면은 뭐 감당할 수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 있게 계속 여러 개 하잖아요. 그럼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부대적으로 뭐 전선이라든지 LED나 그리고 이제 도색을 조금 가미하게 되면은 뭐 캔스프리 하나에도 만 7, 8천 원 하니까 뭐 도색까지 한 그런 비용에 투입되는 시간 하면은 모형도 꾸준하게 하기가 참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찍으면은 좀 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그래도 좋은 점이 뭐 좀 선행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죠? 한번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박스 타미야 키트 이제 중고 상태에서 보실 때 이제 하나 요령 팁 드리면은 정말 70년대, 8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어떤 플라스틱 그 사출물 상태 그 당시의 제품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딱 박스 열었을 때 여기 한번 접은 상태, 이 타미야 접어죠, 그죠? 상자가 끝난 게 아니라 한번 풀을 바르고 한번 접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좀 허접한 키트들
우리가 이렇게 다뤄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잘 이렇게 울잖아요. 이렇게 휘어버리고 얇아가지고 종이가 또 잘 찢어지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제품 좀 열어보고 하다가 막 여기 좀 찢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중고장터에 팔 때 박스 상태 좀 안 좋아서 할인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답니다. 타미야도 공을 많이 들였죠, 그죠? 상자 딱 각 살아있게. 그리고 내가 열어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잘 울거나 찢어지지 않게,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하더라도 나름대로 또 하중 지지력도 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MM 시리즈까지 해가지고 레터링도 쫙 돌려주고, 그죠? 이 레터링 보니까 90년대,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그 휠라가 한번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 유행이 지방 도시까지 흘러 들어와 가지고 한번 돌았는데, 휠라 아시죠, 그죠? 패션 브랜드. 뭐 국내 굴지 회사가 또 이제 뭐 이태리 휠라를 뭐 매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국내 회사죠. 그래서 그 휠라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뭐 휠라 여러 가지 이태리어하고 짬뽕 섞어 가지고 한번 뭐 티나 점퍼 같은데 한번 쫙 돌려주고, 뭐 그런 트렌드를 이어서 뭐 나우티카 이런 데서도 한번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잠깐 유행이죠. 그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우리도 제 채널에서 보는 또 10대, 20대 친구들도 좀 계신데, 이렇게 오래된 거 다루니까 좀 일본말로 이제 오래됐다 낡았다가 후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큐키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낡은 뭐 약간 좀 부닥다리 느낌도 뭐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물건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고, 지금 제품하고 대비했을 때 요즘 애들은 원가 절감으로 그 퀄리티가 다운그레이드 됐다,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그 말을 해주고 싶네요. 일단 내용물 단촐하죠, 그죠? 이게 아주 옛날 키트이고, 그 당시에는 접착제를 넣어줬네요, 그죠? 아카데미도 넣어주다가 뺐는데, 근데 이게 이제 유해 물질이니까 그래서 아마 빠진 것도 있고, 명분은 유해 물질이고 뭐 어린이한테 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빠지면 원가 절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빠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별매로 사서 하시니까 안 넣어줘도 크게 상관없죠, 그죠? 요거죠, 그죠? 두 개. 너무 멋있네요. 지금 장례 후면. 그러니까 당시 이제 타미야의 70년대 이런 키트들이 내부 재현에서는 좀 거의 부족하지 않습니까? 1대25에서는 내부 재현을 좀 시도한 게 있죠. 뭐 센츄리온이나 뭐 타이거원이나. 3호에서 이렇게 뭐 레이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줘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다 보여주기 위해서 후면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되어 있고, MM 시리즈 우리가 책자에서 본 것처럼 99 번이고, 타미야 설명서 구판 볼 때는 이 생산 연도 보는 방법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7시, 그러니까 좌측 하단 보시면은 이제 생산 연월까지만 나옵니다. 여기 77년도 5월에 생산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아까 책자에도 초판이 77년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초판이죠. 근데 박스가가 그 엔화 표시가 조금 다른 건, 여기에 지금 상자 디자인을 봤을 때는 제가 수출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보낼 때 여기 이 설명서에다가 영자 설명서 넣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베이라든지 이렇게 해외 보면은 일본판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해외 수출판 같은 거 있잖아요. 급하면은 혹은 비용 절감 때문에 영문으로 딱 그 박스를 리디자인하지 않고 일본 박스 그대로 나간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키트는 지금 생산 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판입니다. 77년 5월. 정말 오래된 키트죠, 그죠? 35년, 40년 정도 바라보는 키트네요. 설명서 구성은 거의 제가 보니까 바로 첫눈부터 보니까 아카데미카하고 거의 판박이네요, 그죠? 아카데미가 거의 뭐 이렇게 데드 카피 했다는 얘기를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는데, 거의 판박이고, 요즘 전차 만드시는 분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단순하고 안구티가죠.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 애들은 이제 이렇게 일러스트 재밌게, 왜냐하면은 이 모형, 그러니까 꿈을 가진,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 어떤 희망이나 그 낙관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더 충만한 때가 소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플러스가 훨씬 더 많고 마이너스는 좀 적을 때, 그런 소년들의 아주 중요한 그때 70년대, 80년대 취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메인이겠죠. 프라모델 전성시대니까 뭐 여러 가지 취미가 있겠죠. 뭐 만화책을 보는 취미도 있을 수 있고, 탁구를 칠 수도 있고, 뭐 물고기를 잡으러 다닐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의 취미가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럭셔리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프라모델 전성시대에 걸맞춰가지고 이제 최고의 취미가 이제 프라모델이니까, 그 프라모델 취미 활동을 하는 시간에 혹은 그런 과정에서 아주 다양하게 재미를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 만화 마인드는 이건 여러분 종특입니까? 사파 일러스트 근데 이런 거 그린 분들도 알바시켜서 그린 게 아니에요. 이 그리신 분들도 나름 한가닥 하셨던, 왕년에 그 당시에 한가닥 하셨던 분들입니다. 화백님들이죠. 있고, 또 설명들도 막 이렇게 친절하게 부과가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 장례 사진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완전히 입체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공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대안을 제시하라, 혹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은 쭉 설명에 근거를 쓰잖아요, 그죠? 주장 한번 쓰고, 이 현상은 요즘 이제 고물가 불경기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현상, 경제 현상 에서는 이렇게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된다, 돈을 유동성을 줄여야 된다. 그 논거로 이제 쭉쭉쭉 첫째 이유는 이렇다, 둘째 이유는 이렇다, 셋째는 이렇다, 이렇게 만약에 글을 쓴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 논거 첫째, 둘째, 셋째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자율 측면에서도 한번 이런 그 근거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의 어떤 생산 지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기대 심리를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이제 이유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 주장이라는 게 도출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낸 사람이 딱 답안을 보면은 이런 답안을 뭐라고 한다? 만약 그 내용이 맞다면은 입체적인 답안이라고 말합니다. 입체적인 논술 혹은 입체적인 논거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측면의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서 살펴보고 종합해가지고 결론이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알차고 또 말이 맞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설명서도 지금 보면은 그림도 있고 또 사진도 있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또 설명도 있고, 이렇게 이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만하고 이렇게 정신 사납고 이게 집중 안 되고 그렇게 해도 볼 수 있지만은, 차분히 이렇게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천천히 다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참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한 좋은 설명서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타미야 키트 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하든 아니면은 인간관계를 맺든 남녀관계를 형성을 하든지 간에 다 그런 활동이라든지 현상에서는 배울 점들이 있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공부 따로, 그다음에 프라모델 취미는 프라모델 취미 따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따로 국밥으로 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다 공통점이 있고 또 같은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 또 이게 어떻게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 특히 그림으로는 좀 불충분하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사진으로 해가지고 좀 더 직관성 있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형 피규어가 또 포함되어 있고, 요 피규어 포함 원칙은 아직까지 타미야가 고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네요. 물론 요즘 고가 정책 때문에 저도 타미야 키트 좀 안 사고 있거든요. 신품 키트는.
뭐 일례로 요번에 거기 F-35 뭐 10만 원 초반으로 나왔잖아요. 1대48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살려고. 국가 정책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그 타미야 밀리터리 MM 시리즈 이런 것들 그죠? 피규어는 꼭 들어가니까 저도 맞죠. 근데 타 메이커에서는 인형은 뭐 네가 알아서 뭐 별매로 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파츠는 크게 없어가지고 제가 주저리 좀 딴 얘기로 좀 채운 것 같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전차 구판 프라모델 만들 때는 초점이 안 맞지? 그러니까 차대 쪽에는 별로 없어요. 이게 파츠가 이제 있다면 이제 상판에 있는 그런 도끼나 뭐 삽이나 정비 도구, OVM류 살짝 정도 있고 포탑이 이제 좀 파츠가 많고 또 보통 안쪽에 있는 그 포신 그 후방부의 디테일까지 보통 살려주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때 좀 작업이 많은데 게파드는 포탑의 파츠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디테일 파츠 꽤 많네요 지금. 뭐 옛날 기준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페인팅 앤 플라잉 데카스 이제 부착이라고 되어 있죠. 타미야 설명서 한번 이거 너무 옛날 거고 이제 좀 근래에 나오는 것들 한번 제가 한번 설명서에만으로 한번 리뷰 한번 해보고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해보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 일본 말로 이제 오리부 도라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본식 영어 표현입니다. 올리브 드랍으로 되어 있죠. 그죠? 단색으로 칠하면 되고 꼭 근데 단색 꼭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게파드가 꽤 지금은 이제 퇴역했겠지만은 이제 꽤 오래 동안 이제 운용이 되었던 애라 가지고 뭐 나토 3색 버전도 있고 다양하게 위장 도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면하고 후면이고 요 안테나는 이제 우리 거기 러너 늘리기 신공으로 보이시네요. 그리고 상면 들어가 있고. 야 이게 더 멋있죠, 그죠? 확실히 게파드는 앞으로 나와줘야죠 이 모습이. 피규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품 가격도 나와 있고 설명서는 이 정도 됐고 큰 것부터 한번 볼까요? 한 15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주저리 말하고 느긋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포탑 부분이 독특하죠. 일반적인 전차하고 다른 포탑 형식이고 용접 선표는 여기 해치 부분 주위만 돌렸네요. 그리고 딴 데는 없고 철판에 주조 질감은 따로 없네요. 지금 이게 주조 그 형틀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철판 용접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용접표만 있고 아주 디테일 그러니까 샵하신 분들은 요거 다 밀어내고 퍼티로 또 자작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런 놀라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우리 모형 이 바닥에 뭐 괴물이죠, 그죠? 이런 살짝 주조 질감도 있고 우리 너무 디테일한 거 우리 따지지 않는 우리들한테는 뭐 다 적당한 수준이네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금형으로 통짜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면 이렇게 조합으로 붙이면은 이렇게 수직 수평 맞추기가 은근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 잘못하는 것도 방지해주는 느낌도 있고 그렇네요. 다 게파드 재팬으로 되어 있고. 야,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후방부 포탑 후방부에 있는 그 레이더 쪽 되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잘 부러지는 부분인데 지금 살아 있네요. 그리고 아카데미째는 여기 뭐죠? 이게 견인이라고 해야 되나? 크레인으로 이제 포탑 같은 거 들어올릴 때 그런 골이 있잖아요. 요거 잘 부러지거든요. 아카데미나 세미나나. 그래서 이제 체크 포인트인데 물건 구입하시고 이제 이것도 바로 보시고 부러졌는지. 근데 부러져도 이제 접착하면 되니까 이건 그런 어려운 부분 아니죠. 포탑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부홀, 로어홀 이고 두 배 또 튀우니까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금형 첫 연도가 이제 여기 1977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초판이니까 첫 금형파고 바로 나온 건데 좀 거치네요 지금. 그러니까 초판이 제일 깨끗하고 제일 상태 좋다라는 제 편견이 있는데
꼭 그것만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스크래치는 이렇게 포장할 때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덜렁거리니까 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보통 대개 봤을 때는 초판이 제일 좋습니다. 상태가 몰드라든지 금형이 제일 생생할 때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터라이즈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그 기어박스 고정 홀 같은 게 있는 거죠. 디테일은 소소하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 여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칼 갈고 덤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칼로 이게 톱으로 따내고 안에 이제 저기 피아노 손으로 서스펜션 넣고 그죠, 토션바 형식으로.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 이런 것도 자작으로 이제 플라 파이퍼 등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살려줄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저는 이제 추억을 한 번 더 느끼기 위해서 만들 거니까. 그리고 그 레오파드 A4 전차하고 이 차대는 이렇게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약간씩 다른 부분도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요 부분은 조금 다른 디테일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 뚫려 있고 이렇게 봐도 메이드 인 재팬. 차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러는데 요즘 키트들은 뭐 바퀴 관련 파츠가 많다 보니까 두 벌 들어가야죠. 똑같은 거 곱하기 2인데 옛날 것들은 디테일 파츠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한 벌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고전 키트 봤을 때 딱 또 우선 체크해야 될 게 폴리캡 파츠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거 저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누가 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궤도 상태. 타미야 궤도는 이 70년대 초판인데 지금 생산한 것처럼 쫀득합니다. 아주 쫀득해 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모터라이즈 작업은 국내 아카데미나 세미나체보다 타미야체 만드는 게 더 잘 돌아가요.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로드휠 전륜 부분인데 여기 그 볼트 대가리가 육각형입니까? 아닙니까? 육각형이죠, 그죠? 이야, 또 감동이네요, 지금. 이거 그냥 동그라미로 하면은 더 야근 안 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었을 텐데, 참. 그렇습니다. 그죠? 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라든지 캐드가 본격 사용되기 전 뭐 60년대, 70년대 모형은 그 작업하시는 분들의 애환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정말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파고 수정하고 측정하고 이랬던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세련되고 정말 칼 같은 애들 비례도 정말 더 좋죠, 그죠? 완전히 그 세련된 하나의 결정체, 컴퓨터 결과물의 결정체일 수도 있고, 그죠? 그 걔네들하고의 그 감성적인 맛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7만원, 8만원짜리 키트 좀 만들어 보고 하면은 이 맛이 없더라고요. 투박하지만. 아까 보셨죠? 여기 이제 유광 매트도 약간 삐뚤빼뚤 하잖아요. 야, 그 모형 그 제작자, 금형 파는 분들의 그 애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전 프라에는 그 인간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동이네요, 정말. 게파드는 제가 좋아하는 진짜 탑5 혹은 탑3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봐도 또 즐겁네요. 퀄리티 동세는 나쁘지 않은데 디테일은 크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음 러너는 이제 사이드 스커트 양쪽으로 2개. 이것도 좀 잘 떨어지는데 지금 붙어는 있네요. 그리고 뭐 저기 여기 엔진 데크 쪽에 커버류하고 포탑 상판의 디테일, 그리고 이거 데크 쪽 안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리어 판넬 쪽. 게파드 리어 판넬이 레오파드 A4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금형이고 디테일 파츠들 좀 있네요. 깨끗하네요, 정말. 초판이라서 정말 상태 좋습니다. 세 번째, 러너 2불 작은 게 합쳐져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포탑에 관련되는 파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 기관포, 대공포가 이게 명칭이 있던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요거 요런 것도 만드는 전문 회사가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아카데믹 그 만들 때 제가 이게 2개 있어가지고 통상의 그 포신 하나에는 진짜보다 2배는 세다고 제가 말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레이드 부분도 있고 이 돔 같은 부분 참, 이거 아시죠? 만들어 보신 분들은 벌써 또 캬 하실 건데 이거 지금 멋있네 지금. 그리고 포탑 아빠는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뒷부분하고 또 레이더 부분. 이 볼륨감 보십시오. 저도 이거 많이 돌렸죠, 이렇게 손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빠뜨리겠네요. 제가 이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모형을 다루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대로 썼어요. 근데 뭐냐면은 여기 있구나. 일단 그 포탑 좌우는 연동으로 움직이죠, 그죠? 별도로 각각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근데 가동은 되는데 안쪽으로 하나 이렇게 이제 연결해주는 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톱니바퀴가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맞물려 가지고 그 마찰력으로 상하로 이렇게 움직일 때 고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잠깐만요, 여기 지금 제가 못 찾고 있네요. 여기 있구나. 여기 D20번 보이죠, 그죠? 이 포탑 내부에 뭐 중간 속에 들어가는 판넬에 보면 여기 키나 턱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이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서 딱 고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야 한 칸씩 딱딱 움직일 때 잡아주는데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고 폴리 그런 어떤 탄력 있는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가지고 놀면은 좀 탁 부러져요, 이쪽이. 결국은 이게 또 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만들게 되면은 이 부분에 뭐 황동판이나 아니면은 뭐 폴리 부분에 폴리 파츠 같은 네모난 부분을 딱 이렇게 넣어주면은 딱 금상첨화가 되고 오랫동안 가지고 놀아도 이 부분이 부러져서 여기가 이제 덜렁덜렁거리는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 포인트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의할 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됐고, 일단 리뷰를 또 다른 것들도 찍을 건데 개파드는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 추억 측면에서는 아카데미제를 더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물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만져보고 또 조립도 하고 구동도 시켜보는 그런 즐거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타미야 키트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만약에 제가 3채널로 하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완성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뭐 단기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리긴 힘들겠죠. 하지만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영상을 올리든지 아니면 다 몰아가지고 한 번에 올리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파드에 좀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리뷰 한번 보시고 제가 완성 후에 뭐 작동 영상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개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